중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70억 달러짜리 계약이 단 한 문장으로 무산될 뻔한 겁니다. 소스 코드는 드릴 수 없습니다. 한국의 이 한마디에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소스 코드 대신 200조 원짜리 생태계를 내밀었습니다. 30년간 우리 전투기를 책임지고 무장을 통합하며 정비와 훈련까지 전부 떠안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소스 코드도 안 주면서 무슨 배짱이지? 하지만 18개월 후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스 코드 없이도 완벽한 작전이 가능했고 한국은 우리 공군의 30년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노리던 프랑스와 미국은 허탈하게 물러났습니다. 기술 주도권이 뭔지 완전히 오판했던 32년 국방 관료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계약서에는 9조 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진짜 가치는 그 20배였습니다. 우리 돈 180조 원입니다. KF-21 전투기 48대에 무장통합 8종류, 정비시설 3개 기지, 조종사 훈련 15년치, 부품 공급 25년치, 모두 합치면 200조 원입니다. 우리는 소스코드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생태계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중동 방산 지도를 바꿔놓았습니다. 8개국 240대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총 계약 규모 180억 달러, 30년 패키지 포함 시 50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5조 원입니다. 저는 UAE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압둘라 알 마크툼입니다. 61살이고 32년간 UAE 국방부에서 일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전력기획국 차관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두바이 제 서재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2년 전 제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 사본이 놓여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UAE 국방부 사이의 KF-21 전투기 도입 계약서입니다. 계약 금액은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입니다. 하지만 제가 멍하니 바라보는 건 그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계약서 6페이지에 적힌 한 줄 때문입니다. 소스코드 이전은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이 한 줄이 32년 관료 생활의 모든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성사시킨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70억 달러를 거의 날릴 뻔한 어리석은 협상가입니다. 2년 전 저는 이 계약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스코드도 안 주는 전투기를 왜 삽니까? 장관실 회의에서 제가 던진 말입니다. 그때 회의실에 있던 14명 중 9명이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소스코드 이전 없이는 계약 불가. 그리고 18개월간 기다렸습니다. 한국의 굴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제안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 제안서가 제 모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 오만한 결정 하나로 95억 달러가 공중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12조 원입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뉴스를 봅니다. 사우디 KF-21 60대 추가 도입, 이라크 정비 시설 착공, 요르단 훈련 프로그램 계약, 뉴스는 꺼지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제 두 딸은 이제 저를 피합니다. 2달에 한 번 화상 통화를 합니다. 15분 만에 통화가 끝납니다. 국방부 후배들도 저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32년간 쌓은 신뢰가 18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참혹합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것은 4년 전 2022년 3월 두바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미레이트 타워 52층 국방부 대회의실. UAE 측 12명과 한국 측 7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 부사장이 일어서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첫 슬라이드에 전투기 사진이 떴습니다. 날렵한 외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1200km,
마하 1.8은 시속 2205km입니다. 작전 반경 1200km면 UAE에서 이란 전역을 커버합니다. 무장 탑재량 7.7톤, 레이더 탐지 거리 180km, 7.7톤은 미사일 12발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파하드 국장이 질문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대당 6,500만 달러입니다. 48대 도입 시 총액은 31억 2천만 달러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4조 500억 원이었습니다. F-35가 대당 1억 달러인 걸 생각하면 저렴했습니다. F-35는 48대면 48억 달러입니다. KF-21은 31억 달러니까 17억 달러 차이입니다. 2조 2천억 원 저렴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쌉니까? 공동개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8조 5천억 원을 분담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모든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소스 코드 이전은 가능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소스 코드는 국가 기밀입니다. 이전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블랙박스를 사는 겁니까? 필요한 모든 정비와 업그레이드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소스 코드 없이 48대를 도입한다? 말도 안 되는 거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파하드 국장과 대화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스 코드를 안 준다잖아요. 우리가 F-16 쓸 때도 미국이 소스 코드 일부는 줬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예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돈 주는 게 우리인데.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31억 달러를 주는 게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당당한 겁니까? 2주 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UAE 측이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스 코드 이전 없이는 계약이 어렵습니다. 한국 측이 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요? 네. 저희가 제안하는 건 완전 통합 서비스 패키지입니다. 화면에 큰 제목이 떴습니다. KF-21 슈퍼 패키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투기 48대 31억 달러, 무장통합 8종 12억 달러, 정비시설 3개 기지 8억 달러, 부품 공급 25년 22억 달러, 조종사 훈련 15년 9억 달러, 총액 95억 달러, 31억 달러 계약이 95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3배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건 전투기 48대 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사서 끝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30년을 운용해야 합니다. 그 30년 동안 무장을 업그레이드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조종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소스 코드 없이요? 전곡을 찔렀습니다. 소스 코드가 없으면 독자적 정비가 불가능합니다. 무장 통합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30년간 모든 것을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95억 달러는 12조 원입니다.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F-16을 30년 운용하는 데 든 총 비용이 구매가의 4배였습니다. 31억 달러의 4배면 124억 달러. 95억 달러는 오히려 저렴한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30년간 한국에 묶인다는 뜻입니까? 묶인다기보다는 파트너십입니다. UAE가 원하면 언제든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단 그 경우 소스 코드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픽 웃었습니다. 결국 30년간 한국에 묶이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UAE 측만 남았습니다. 12명이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금액이 너무 큽니다. 31억이 95억으로 뛰었어요. 그래도 필요한 비용 아닙니까? 문제는 선택권입니다. 우리가 30년간 한국에 묶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소스 코드를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소스 코드 이전 없이는 계약 불가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한국이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한국이 의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KF-21을 팔아야 합니다. 개발비 8조 원을 회수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KF-21 수출 계약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첫 수출 고객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계약이에요. 제 논리가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일리가 있군요. 맞아요. 한국이 더 급한 거 아닙니까? 소스 코드 요구를 관철시킵시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2년 경력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잘 끝났어. 한국이랑 협상 중이거든. 어떻게 됐어? 한국이 소스 코드를 안 준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최후 통첩 보내기로 했어. 소스 코드 안 주면 계약 취소. 한국이 받아들일까? 저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한국이 의리거든. 우리가 31억 달러 주는 고객이야.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지. 저는 확신했습니다. 2주 후 한국의 답변이 왔습니다. 검토 결과 소스 코드 이전은 불가합니다. 대신 슈퍼 패키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한합니다. 계약 금액 95억 달러에서 88억 달러로 인하. 무장 통합 8종에서 12종으로 확대. 정비 인력 교육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소스 코드는 안 주면서 조건만 약간 개선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F-21 대비 라팔 및 F-15 검토 보고서. 결론은 가격은 비싸지만 기술 주도권 확보 측면에서 유리였습니다. 3일 후 회신이 왔습니다. 일단 한국과 협상 계속하되 라팔 및 F-15도 병행 검토하라. 압박 카드가 생긴 겁니다. 2022년 5월. 세 번째 협상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및 미국과도 협의 중입니다. 라팔과 F-15 말씀이십니까? 네. 가격이 훨씬 비쌀 텐데요. 하지만 소스 코드는 줍니다. 소스 코드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당연합니다. 30년을 쓸 건데 우리가 통제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사에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잘했어요. 압박이 통하는 것 같던데요? 응. 한국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 우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답을 안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일 후 답이 왔습니다. 아직 내부 검토 중입니다. 또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한 달 정도면 됩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한 달이요? 지금 6월인데 7월까지 기다리라고요? 하지만 7월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2022년 7월 12일. 정보 분석관이 보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KF-21 해외 판촉 예산 30% 증액 결정. 증액분 주요 용도는 중동 및 동남아 마케팅 강화. 중동. 우리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우디 및 이라크 방문 일정 포착.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파하드 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국장님, 한국이 사우디랑 이라크 접촉하고 있습니다. 혹시 압박용 아닐까? 에이, 압박용이겠죠. 우리 겁주려고. 하지만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이 올해 상반기 방산 수출 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국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만 빼고. 2022년 8월. 한국 정부 KF-21 양산 1차 물량 40대 발주 확정.
원래 계획은 20대였습니다. 2배로 늘렸습니다. 수출 대기 물량 확보 목적. 수출 대기? 누구한테? 제 머릿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8월 중순 국방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5월 이후 접촉이 끊긴 상태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한국을 포기하고 라팔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큽니다. 그래도 소스코드는 받잖아요. 논쟁이 가열됐습니다. 한국은 결국 소스코드를 줄 겁니다. 조금만 더 압박하면 돼요. 압박한 지 벌써 3개월입니다. 효과가 없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9월 15일. 저는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갔습니다. 라팔 전투기 실사 차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파하드 국장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압둘라 이거 봐. CNN 기사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KF-21 전투기 도입 검토 본격화.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 KF-21 48대 도입안 내부 보고. 계약 규모 추정 35억 달러. 빠르면 연내 양해각서 체결 전망.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우디 48대 35억 달러? 우리랑 똑같은 규모잖아요? 국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국이 우리 뒤통수를 친 겁니까? 우리가 너무 오래 끈 건지도 몰라. 아니, 5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5개월이 긴 거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9월 20일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한국이 우리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공식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그럼 한국이 진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한국은 아직 우리가 필요합니다. 사우디는 아직 검토 단계잖아요. 최후 통첩 발송이 결정됐습니다. 9월 22일. 공식 서한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전달됐습니다. 소스코드 이전 없이는 계약 불가합니다. 2주 내 답변 요청합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판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부하 직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차관보님 큰일 났습니다. 사우디가 KF-21 계약 체결했습니다. 커피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로이터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 KF-21 48대 계약 체결. 규모 38억 달러. 38억 달러? 우리 제안보다 7억 달러나 많았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전투기 48대뿐 아니라 무장 통합 패키지도 포함. 사우디 측 소스코드 이전 요구하지 않음. 마지막 문장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사우디는 소스코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국의 슈퍼 패키지를 받아들인 겁니다. 사우디 국방부 대변인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소스코드보다 중요한 건 운용 능력입니다. 한국의 통합 패키지는 30년간 완벽한 운용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입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판단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소스코드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30년 파트너십을 선택했습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다음 뉴스가 터졌습니다. 10월 25일. 딱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라크 KF-21 32대 도입 계약 체결. 32대 24억 달러. 역시 소스코드 이전 없이. 역시 슈퍼 패키지 방식으로. 차관보님 더 있습니다. 이라크가 계약 기간을 35년으로 했대요. 이라크는 사우디보다 더 큰 패키지를 샀습니다. 35년 계약. 무장 통합 14종. 소스코드도 안 주는 나라를 35년 파트너로. 11월 2일. 폴란드 KF-21 추가 도입 검토. 48대 규모. 폴란드는 이미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전투기 48대를 샀습니다. 이제 KF-21까지
폴란드 국방부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 30년 파트너십의 만족, 한국의 무장 통합 능력이 뛰어남, 다시 30년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소스코드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11월 15일, 동남아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말레이시아 KF-21 24대 도입합에 24대 18억 달러, 역시 소스코드 없이, 역시 슈퍼 패키지. 11월 28일, 중동에서 또 터졌습니다. 요르단 KF-21 18대 도입 계약, 18대 13억 달러. 요르단은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작습니다. 국내 총생산이 5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국방 예산은 20억 달러입니다. 그런 요르단도 KF-21을 샀습니다. 소스코드 없이. 저는 숫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48대 38억 달러, 이라크 32대 24억 달러, 폴란드 48대 추정 40억 달러, 말레이시아 24대 18억 달러, 요르단 18대 13억 달러, 합계 170대 133억 달러. 우리는 48대 31억 달러를 놓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부한 겁니다. 소스코드 때문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직접 손실입니다. 포기한 계약 규모는 87억 달러, 11조 3천억 원입니다. 기회비용은 라팔 선택 시 추가 부담 12억 달러, 1조 5,600억 원입니다. 합계는 99억 달러, 12조 8,600억 원입니다. 간접 손실입니다. 한국과의 방산협력 기회 상실, 중동 시장에서의 입지 약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기회 상실, 파급 효과입니다. 사우디의 KF-21 선택으로 중동 시장 재편, UAE의 협상력 약화, 한국의 중동 방산 허브 가능성 부상, 총계 119억 달러, 약 15조 원. 15조 원이면 부르즈 할리파 30개 건설 가능입니다. UAE 연간 교육 예산의 5배입니다. F-35 전투기 150대 구매 가능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5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압둘라, 이거 진짜야? 네. 12조 원을 날린 거야? 최소한입니다. 우리가 미쳤었나 봐. 소스코드에 집착한 게 화근이었어. 12월부터 저는 국방부 내에서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회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제 의견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32년 관료 생활 중 처음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대화가 10분이면 끝났습니다. 딸들은 아예 전화를 안 했습니다. 제가 먼저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서재에 앉아 계약서 사본을 봤습니다. 소스코드 이전은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이 한 줄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정확히는 이 한 줄을 받아들이지 못한 제 오만 때문에 2023년 1월 12일 제 사무실로 공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발신은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귀 국방부와의 KF-21 도입 협상을 공식 종료합니다. 지난 10개월간 성실히 협상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소스코드 이전 요구는 대한민국 국가안보 정책상 수용 불가합니다. 대신 저희는 사우디, 이라크, 폴란드와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소스코드 대신 슈퍼 패키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UAE도 언제든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 가능합니다. 단, 소스코드 이전 요구는 철회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파트너를 만나길 바랍니다. 완전히 역전당한 겁니다. 우리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한국이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겁니다. 소스코드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시든지. 국장님, 어떻게 할까요? 글쎄, 이미 늦었어. 한국은 이미 다른 고객 3개국을 확보했잖아. 그럼 우리가 한국 필요하지. 라팔은 너무 비싸고 F-15는 너무 오래됐어. 을이 뒤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을이었습니다. 2023년 6월 5일 국방장관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장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KF 스무한 건으로 조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협상 전략 실패.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15조 원입니다. 책임을 져야죠. 사표를 내시겠습니까? 사표 쓰겠습니다. 2주 안에 정리하세요. 그렇게 32년 공직 생활이 끝났습니다. 6월 19일. 제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015년에 받은 공로패가 나왔습니다. UAE 방위력 증강 유공자. 저는 한때 유공자였습니다. 이제는 죄인입니다. 2018년 프랑스 출장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KF21 브로셔. 표지에 슬로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 한국은 정말 함께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2022년 5월 회의록. 한국은 을입니다. 우리가 갑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저는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진심은 없었습니다. 2023년 8월. 은퇴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알자지라가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방산의 중동 장악이 1년. KF21 수출 8개국 240대, 180억 달러. 30년 슈퍼 패키지 총액 504억 달러, 약 65조 원. 중동 점유율 2022년 3%에서 2023년 18%로 증가. 평가는 중동 방산의 새 강자입니다. UAE의 현실입니다. KF21 대신 라팔 선택 48대, 43억 달러. 30년 운용 비용 추정 112억 달러. KF21 대비 추가 부담 3조 2천억 원. 중동 방산 주도권 상실. 사우디의 추가 성과입니다. KF21 기반 중동 정비 허브 구축. 한국과 무기 공동 생산 업무 협약 체결. 추정 추가 수익 30년간 80억 달러. 사우디가 우리 역할을 가져갔습니다. 중동 허브. 한국의 파트너. 모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들. 저는 TV를 껐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깨달음 첫째. 소스코드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30년간 전투기를 완벽하게 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수단을 제시했습니다. 슈퍼 패키지. 결과적으로 그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깨달음 둘째. 기술 주도권은 소스코드가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한국은 30년 생태계를 제안했습니다. 무장 통합 12종, 정비시설 3개 기지, 조종사 훈련 15년, 기술 지원 인력 상주. 이 생태계 안에서는 소스코드가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제공됐으니까요. 깨달음 셋째. 파트너십은 종속이 아니라 윈윈입니다. 저는 30년 계약을 종속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파트너십으로 받습니다. 사우디는 완벽한 전투기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중동 허브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둘 다 이득을 받습니다. 깨달음 넷째. 협상에서 을과 갑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다른 고객을 찾으면서 을과 갑이 뒤바뀌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안이 생기는 순간 내 위치는 약해집니다. 깨달음 다섯째. 오만은 판단을 흐립니다. 저는 27년 경력을 믿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오만이 됐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겸손했다면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했을 겁니다. 얼마 전 큰딸이 두바이에 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네, 매일 후회해. 뭘 제일 후회하세요? 3가지야. 첫째, 한국의 말을 안 들은 것. 둘째, 소스코드에 집착한 것. 셋째, 오만했던 것.
지금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첫째, 한국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거야. 둘째, 슈퍼 패키지를 받아들였을 거야. 셋째, UAE를 중동 허브로 만들었을 거야.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만약 제가 지금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UAE 정부에게는 한국과 재협상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소스코드 집착을 버리십시오. 다른 나라들에게는 한국의 슈퍼 패키지를 주목하십시오. 제품이 아닌 생태계, 계약이 아닌 파트너십, 그것이 윈윈입니다. 한국에게는 감사합니다. 끝까지 문을 열어둬 주셔서 당신들의 전략이 옳았습니다. 소스코드가 아니라 생태계, 종속이 아니라 파트너십, 존경합니다. UAE가 그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저는 두바이 외곽의 작은 빌라에서 삽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원을 가꿉니다. 7시에 커피를 내립니다.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봅니다. 요즘도 한국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어제는 이런 뉴스였습니다. 폴란드 KF21 48대 계약 최종 체결. 규모 42억 달러.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 없이. 오늘 아침 뉴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2023년 목표 200억 달러 돌파. 200억 달러. 2년 전만 해도 20억 달러였습니다. 10배 늘었습니다. KF21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KF21 총 수출액 180억 달러. 30년 패키지 포함 시 504억 달러. 504억 달러. 약 65조 원. 그중 11조 원이 우리 몫이었을 수 있었습니다. 기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슈퍼 패키지 전략이 방산 수출의 새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소스코드 없이도 완벽한 운용 보장. 30년 파트너십으로 지속 수익 창출. 8개국이 이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요르단, 필리핀, 카타르, 콜롬비아. 8개국이 초록색으로 표시됐습니다. UAE는 회색이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제 노트에 마지막 비교를 적었습니다. 한국의 성과 2023년입니다. KF21 수출 8개국 240대. 계약 규모 180억 달러. 30년 패키지 504억 달러. 중동 방산 점유율 18%. 평가는 새로운 방산 강국입니다. UAE의 현실 2023년입니다. KF 스무함 포기 후 라팔 선택 48대. 추가 비용 부담 3조 2천억 원. 중동 주도권 상실. 한국 파트너십 없음. 평가는 기회를 놓친 나라입니다. 사우디의 성과 2023년입니다. KF21 계약 48대. 38억 달러. 중동 정비 허브 구축. 한국과 공동 생산 업무 협약. 추정 추가 수익 80억 달러. 평가는 중동의 새 리더입니다. 대비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승자, 사우디는 승자, UAE는 패자.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니다. 하지만 오만한 자는 영원히 기회를 잃는다. 이 한 줄이 32년 경력의 결론입니다. 저는 한국을 호구로 봤습니다. 소스코드도 못 주는 주제에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전략가였습니다. 비전을 가진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만했습니다. 그 오만이 15조 원을 날렸습니다. 중동 주도권을 날렸습니다. 미래를 날렸습니다. KF21 슈퍼 패키지 전략. 이것은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듭니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한국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UAE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